이번 강의는 항암치료 부작용, 자가관리라는 주제로 총 10차 시 중 2차 시인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통증이 완화되도록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암성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성 통증이란 암으로 인해 경험되거나 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며 이런 암성 통증은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항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암 자체로 인해 발생되거나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암세포가 커져서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신경과 장기를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겪고 있는 본인이 주관적인 표현이 가장 정확한 통증의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증 강도 평가 도구 NRS 점수로 통증 완화 약물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NRS는 총 0점에서 10점까지 분류하고 있는데요. 0점은 통증이 없는 상태이고 1점에서 3점은 약한 통증, 4점에서 6점은 중등도 통증, 7점에서 10점은 심한 통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약물 사용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사용 지침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1단계에서는 NRS 1점에서 3점 정도의 약한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아스피린, 타이레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2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2단계는 NRS 4점에서 6점 정도의 중등도 통증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는 코데인, 트라마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3단계로 가게 됩니다. 3단계에는 NRS 7점에서 10점 정도의 심한 통증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로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 완화 약물은 담당 주치의 판단에 의해 처방을 받게 됩니다. 통증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인 지속형 통증과 하루에 3-4번 갑자기 치솟는 통증인 돌발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NRS 5점 정도의 중등도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규칙적으로 서방형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NRS 8점이나 9점 정도의 솟구치는 돌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담당 의사가 처방해주는 필요시 약물인 속효성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통증의 위치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뼈 통증은 찌르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부와 장기 통증인데요. 이럴 경우 둔한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경 통증입니다. 손끝, 발끝 저리는 느낌이나 찌릿찌릿한 증상의 통증이 있으며 두통의 경우 신경 통증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올바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입니다. 예로 두 발로 찌릿찌릿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끔 아픈지, 하루 종일 아픈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아픈지입니다. 예로 낮에 걷거나 하는 활동을 하면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어떨 때 더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입니다. 찬바람을 쐬면 더 아프고 누워있거나 활동을 안 하면 덜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점수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NRS 5점에서 7점 정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더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며 그 결과로 생존 기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관리 시 치료를 더 오래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감소하여 정신 건강도 개선됩니다. 통증이 관리되지 않으면 만성 통증, 우울증 및 불안,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수면 장애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물리치료, 온냉찜질, 마사지 등 대체요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로 암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방사선을 통해 암세포를 축소하거나 파괴하여 통증을 완화합니다. 통증 관련 시술 또는 수술이 있는데요. 예로 신경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통증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쓰림, 위궤양, 심한 울렁거림 등의 위장장애가 있거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어지러움 등의 먹는 진통제의 부작용이 심할 경우가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장폐색증 등의 장이 막혀서 약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사제를 맞거나 붙이는 파스형 진통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예로 72시간 작용하는 펜타닐 패치가 있습니다.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약한 통증을 조절합니다. 아세타아미노펜인, 타이레놀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NRS 4점 이상의 중등도 통증 시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서방형 진통제와 속효성 진통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진통제에 대해서는 뒤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통증이 사라진 경우라도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고 꼭 의료진과 상의 후 진통제의 용량을 서서히 줄여서 중단합니다. 서방형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의 오랜 시간 효과가 지속되며 지속적인 통증이나 여러 차례 거듭되는 통증을 조절합니다. 규칙적 복용으로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통증이 오는 것을 미리 예방합니다. 서방형 진통제로 CIA 캡슐, 트리돌 캡슐, 저니스타, 타진, 뉴신타 등이 있습니다.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돌발 통증 시 복용하게 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용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는 아이알코돈, 앱스트라서라정, 뉴신타 IR 등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는 변비, 울렁거림, 구토, 호흡수가 느려지거나 졸릴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처음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리면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며칠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사라지지 않더라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진통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과 상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나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진통제 중단 및 용량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진통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자, 그럼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경우 진통제를 바로 중단한다. 정답은 X입니다. 통증이 사라진 경우라도 의료진과 상의 후 진통제의 용량을 서서히 줄여서 중단을 해야 합니다. 항암 부작용을 미리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 미리 알아두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치료를 끝까지 잘 받으시기 바라며 기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